기대이론에 의하면. 요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여기 그림이 하나 더 나오네요. 그래서 1년짜리 금리 첫 해는 이렇고, 그 다음 해는 미래 시점이니까 T+1의 1년 동안의 금리인데 예상치고, 이런 경우에 2년짜리 장기 채권 금리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연금리입니다. 연. 2년짜리 채권의 연금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 금리는 기대이론에 의하면 단기 예상금리, 단기 기대금리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된다 하는 게 요지예요. 이걸 일반화시킨 수식이 바로 이건데, 이건 뭐예요? N년짜리, N가 10년이라고 그래볼까요? 10년짜리 장기 채권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된다? 장기 채권의 연평균 금리는 10년 동안 예상되는 단기 예상금리, 1년, 2년, 3년 쭉쭉 해서 10년 동안 예상되는 단기 예상금리의 뭐다? 평균값으로 10년짜리 장기금리, 10년짜리 장기금리지만 1년 동안 연평균한 1년 동안의 10년짜리 채권의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금리는 단기 예상금리, 단기 기대금리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된다. 그게 기대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이론에 의하면 중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장기 금리는 단기 예상금리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단기 예상되는, 기대되는. 그래서 expectation theory라고 이름이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예제가 나옵니다. 지금 예상되는 0, 1, 2, 3, 4, 5년 동안 예상되는 요 단기 예상금리가 5, 6, 7, 8, 9 이렇게 될 때 2년짜리 채권의 금리, 3년짜리 채권의 금리, 4년, 5년 금리는 각각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두 개만 2년짜리 채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5, 6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5년짜리 채권은 어떻게 돼요? 5, 6, 7, 8, 9의 평균값으로 계산이 되고 3, 4, 5는 그 다음 페이지에 계산을 했습니다. 3년짜리 채권의 평균값 6, 4년짜리 채권의 평균값 6.5.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자, 1년짜리 채권은 5%, 2년짜리 채권은 6%. 5.5네요. 그죠? 만기가 2년인 채권의 1년 동안의 금리는 5.5란 말이에요. 만기가 3년 남은 채권의 1년 동안에, 요 일들은 항상 1년 동안 금리라고 그랬죠? 금리는 6%고. 이런 식의 일드 커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대이론에 의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1년짜리 금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이런 장기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결정이 됐다고요? 0, 1, 2, 3, 4, 5.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 금리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5%였고, 6%였고, 7%였고, 8%였고, 9%였죠? 네?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 채권의 금리가 5, 6, 7, 8, 9일 때, 1년짜리 채권의 금리는 뭐, 이거 5% 똑같으니까 5%고, 2년짜리 채권의 1년 연평균한 그 금리는 5.5%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5 플러스 6 나누기 2로 나왔단 말이에요. 3년짜리 채권에, 이건 중기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년 채권에 비하면, 3년짜리 채권의 연평균 금리 6%는 어떻게 나왔어요? 3년까지 가는데 예상되는 단기금리, 기대되는 단기금리 5, 6, 7의 평균값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4년짜리 채권에, 이건 이제 장기 채권으로 볼 수가 있죠. 장기 채권 금리 6.5%가 어떻게 계산이 됐어요? 5, 6, 7, 8의 평균값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대이론에 의하면 중장기 금리는 예상되는, 기대되는 단기금리의 평균값으로 구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래프 보면서 왜 단기금리, 중기금리, 장기금리가 같이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고요. 단기금리가 낮을 때는 일드 커브가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단기금리가 높을 때는 일드 커브가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걸 다 설명을 합니다. 단기금리가 낮을 때는 금리도 이게 평균에 회귀하는 현상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금리는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금리는 그걸 평균한 값이니까 일드 커브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단기금리가 높을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단기금리는 떨어질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균한 중장기금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의 일드 커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평균값으로 중장기금리가 계산되다 보니까 단기금리, 중장기금리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프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팩트 1을 expectation theory 설명하고 팩트 2도 설명해요. 단기금리가 낮으면 일드 커브가 올라가는 모양, 단기금리가 높으면 일드 커브가 내려가는 모양. 그것도 설명을 해요. 근데 아까 그림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드 커브의 8, 90%는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기대 이론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안 이론이 필요한데 그 대안 이론이 시장 분할 이론이에요. 시장 분할 이론은 이건 간단해요. 단기 채권을 좋아하는 시장과 장기 채권을 좋아하는 시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왜 일드 커브가 이런 모양이냐? 사람들이 단기 채권을 더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리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단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몰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단기 채권 금리는 더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일드 커브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 같다 하는 게 그 시장 분할 이론의 요지예요. 근데 시장 분할 이론은 이것만 설명하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왜 장단기 금리가 같이 움직이는지 팩트 1, 그 다음에 단기 금리가 높을 때 일드 커브는 떨어지는 모양이고 단기 금리가 낮을 때 일드 커브는 올라가는 모양인지를 설명을 못 합니다.